네, 안녕하세요.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우리 양시작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 3,140선까지 오르기도 했던 코스피는요. 소프트웨어, 2차전지 업종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1%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면서 3,07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3,100선을 내주는 모습이었죠.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을 하면서 1.12% 떨어진 954선에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 인플레이션 신호, 거기에다가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 소식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흐름도 한몫을 했습니다. 연기금이 오늘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요. 좀 순매도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이 좀 떠받치고 있는 그런 우리 시장인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도 대박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내 계좌를 잘 지켜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박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가실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요. 코드 스캔을 하시면 참여 코드 2021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 입력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QR코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면요.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크게 나가고 있으실 거예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시고요. 오른쪽에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바로 코드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시고요. 참여 링크 통해서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 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저번 주 화요일 이후에 또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이게 낯설지가 않고 그렇죠. 네, 어제 방송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어제 뵌 것 같은데 오늘 월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또 시장이 또 다시 열렸는데 예. 또 스타트 제가 항상 이제 월요일 때마다 올 때마다 시장이 좀 올라와서 또 그렇게 좀 기분 좋게 또 방송을 했던 게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랬는데 이번 주는 좀 아쉽게 양시장이 좀 밀린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또 증시에 대해서 물론 좀 지루한 구간이 있고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이제 전략들은 또 잘 짜여진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제가 종목 구출 전략들도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업종들이 제가 우리 특공 방송에서 이제 강좌 드린 부분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안 올라간 종목들은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거를 예. 계속 좀 어필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떨어지더라도 시장이 꺾이면서 그래도 조금 덜 완충 작용을 하면서 좀 덜 떨어지는 흐름이 있고, 오히려 반등 나올 때는 좀 더 강한 흐름이 좀 나오는 흐름이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도 전략을 좀 잘 찌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고점에서 이제 종목들을 좀 줄여가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같이 또 전략을 짠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넥타이 색이 굉장히 강렬하시는데요. 네. 비록 오늘 파란불을 켜내긴 했지만 이 넥타이 기운을 받아서 또 주식 범 선생님의 기운을 받아서 네. 지수까지 빨간불이 켜지면 더 좋지만 우리 대박친구 가족분들,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빨간불이 켜지기를 또 저희가 오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장이 좀 흔들릴 때마다 제가 이게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빨간 넥타이를 좀 자주 하거든요. 예. 근데 내일은 정말 한번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일단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그래도 네. 봐야겠죠. 네, 워낙 또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네. 내일장을 또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 예.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코스피 증시가 일단 다시 코스닥 기업이요. 코스닥 지수가 950선까지 한번 밀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 결국 이 전저점 라인 때 920 라인 때는 아직은 그렇게 깨진 흐름은 아니나 그래도 지금 61선이 좀 간당간당하는 이런 조금 애매한 자리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아직 월봉상에서는 특이하게
주봉 인상, 아니, 그러니까 월봉에서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거나 추세 하락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결국 이제 유동성과 이제 실적이 바탕되는 그런 장세는 아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닥보다는요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워낙 좀 단기간 안에 좀 올라간 흐름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과거 작년 8월 달 증시와 좀 비슷한 느낌이 나옵니다. 이때도 유동성은 강하게 나온 흐름이었는데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박스권, 대형주도 박스권이었고 중소형주들도 많이 급락이 나왔던 이런 흐름인데 지금 흐름도 지금 박스권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 2월 이번 주가 이게 큰 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흐름은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지수가 여기서 이제 더 크게 꺾일 가능성보다는 완만하게 이제 박스권을 좀 흘러갈 것 같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역시 금리인 것 같아요. 국채가 이제 뭐 10년물이 뭐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거의 1.3%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또 이제 뭐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정에 또 FOMC도 있습니다. 거기서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유동성 축소 이런 발언을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좀 박스권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차트의 답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간 안에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죠. 이게 5월선 월봉 차트인데 과거 2017년의 과거 흐름에서도 이렇게 갭이 떴던 구간에서는 분명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이유 붙이기 좀 그런 흐름인 것 같다. 결국 단기간 안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조정에 대한 빌미는 뭐 거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될 뿐인 거지 결국 시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수출입 지수도 매우 견고하게 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지금은 빅사이클이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은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수출입들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실적 바탕으로서 그리고 유동 자금이 버텨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이제 엉덩이 싸움이지 않나 얼마나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분할 매수를 하면서 좀 가격 변동성에 조금 취약점을 좀 견디셔야 될 것 같고 한 방에 어떻게 보면 좀 몰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근 변동성이 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분할, 분산 그리고 좀 기간을 나눠서 이게 뭐 1월 달에 비중 10% 또 2월 달 삼성전자 예를 든다 그러면 한 번에 크게 공략하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이게 공략하신다 그러시면 또 이 사이클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단기 포인트는 한번 많이 올라간 업종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제가 오늘 관심 종목들 한번 봤는데 결국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가 요즘에 강세고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자동차 업종들 이런 업종들은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좀 강한데 지금 가상화폐 그리고 구리, 뭐 구리 가격이 인상 그리고 곡물 가격이 인상해서 오늘 뭐 조비라든지 아시아 종묘, 그러니까 씨앗을 유통하는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뭐 철강 기업들이라든지 또 이제 뭐 쿠팡 관련돼서 이제 이번에 티몬 관련주까지 그러니까 구리, 농업, 철강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상화폐도 있겠지만 또 인플레이션을 생각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험업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보험 업종들은 이제 채권.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금리 상승 금리 상승 수혜주로 좀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근데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요번 이제 또 FOMC에서 연준에서, 파월이 금리 인상 안 한다. 이런 얘기 탁 나오면 또 이제 보험주도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인플레이션은 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최근에 강했던 게 이제 쿠팡 관련주잖아요. 쿠팡에서 그다음에 이제 제지주 쪽으로 갔어요. 그 택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쪽으로 넘어갔냐면 전자결제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다날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다날. 비트코인 좀 강세고. 그럼 비트코인이 뭐예요? 가상화폐란 말, 가상이란 말이에요. 가상에서 가장 핵심인 우리가 포인트는 보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쿠팡 관련주가 제지 그리고 전자결제 넘어가는 흐름.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관련주 이 수급들이 만약에 다음 쪽으로 넘어간다. 그럼 저는 2월 달 흐름은
2월달 마지막 주 그리고 3월 초는 조금 먼저 선침해가 들어간다 그러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한번 보완 업종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예. 제 종목 상담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보안주들, 핀테크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먼저 섹터를 말씀드리고 거기 안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좀 괜찮은 그런 관심주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너무 급등 나와 있어서 좀 공략하기가 좀 어렵다 예. 하시는 분들은 아직 덜 올라간 그런 업종들도 한번 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네. 시장의 흐름, 업종의 흐름까지 약간 스토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비트코인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전자결제, 그 다음은 보안주가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걸 네. 지금 언급을 그렇죠, 해주신 섹터죠. 거잖아요. 네. 이 섹터, 보안 sek터 중에서도 어떤 걸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 무료 방송에서 좀 네, 오늘 언급을 이제 해주신다는 끝나고, 거죠. 온라인 방송. 알겠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무료 방송이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종목 구출 해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코드 스캔하고 참여 코드 201번 입력하시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 입력하고 문자 전송하시면요. 저희가 또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영상 보고 와서 종목 구출 도와드릴게요. 주식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해야지. 수익이 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봐야지. 주식을 잘하고 싶다면 저 수익대장과 함께 경험해보시죠. 매일 아침 8시 30분.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구출을 최대한으로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주식범 선생님? 네, 오늘 조금 많이 힘드실 텐데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출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큐어입니다. 지금 매수가는 76,000원이고요. 비중은 20%, 지금 손실률이요 16% 정도 되신다고 하네요. 네. 아이큐어 이 종목은 어떻게 봐드릴까요? 이것도 이제 뭐 치매 쪽에서 이제 테마가 좀 있었던 그런 기업인데 예. 이제 결국 이제 제약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입니다. 아이큐어 자체가. 근데 바이오 업종들이 최근 좋진 않죠. 차트 흐름들이 많이 좀 꺾여 있는데 그래도 차트 좋은 업종들 굳이 손가락 안에서 꼽자고 하면 아이큐어도 차트가 좋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 흐름은 매우 최근에 좀 좋았던 또 임상 또 삼상 가까운 그리고 또 이슈가 좀 최근에 이슈가 나오면서 또 이슈가 한번 불었던 그 거래량이 붙었던 기업인데 차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차트에서 지금 단기간 안에 뭐 제약 업종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61선 부근, 그러니까 최근에 61선 아래에 있는 그런 제약 업종들뿐만 아니라 뭐 최근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이 좀 꺾여 있어요, 차트들이. 최근 조정 장세가 나오면서. 근데 이 기업은 그래도 오늘도 안 빠졌고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도 물론 뭐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합에서 좀 마감이 됐다. 그럼 이틀 동안 아직 흐름은 좀 강한 흐름인 것 같고요. 월봉 흐름을 봤을 때도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차트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정배열 구간인데다가 5월선이 강력하게 지지가 되면서 거래량이 좀 살아있는 이런 종목이 조금 좋아 보이는데 일단 좀 단기간 안에 들어간 타점이 조금 높다. 일단 76,000원대라면 슈팅이 한번 딱 나왔을 때 고점 구간에서 들어간 부분이라 이거 비중만 작다고 하시면 추가 매수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요번 달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월봉이 어떻게 지금 2월 달이 지금 4일밖에 안 남았는데 4월 달 차트 흐름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좀 보시고 나서 3월 달에 이제 추가 대응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전저점 라인 때 그러면 예를 들면 6만 원이 깨져서 좀 마감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5만 원대에서 이게 추가 매수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요번 그러니까 5월선이 지켜주고 6만 원 이상 지금 6만 3천 원에서 지금 마감이 된다 그러면
3월 달 초에 또 바이오 업종에 또 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여러 일정들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월 지금 마지막 지금 4일 정도는 일단 관망을 하시면서 좀 반등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좀 꺾여간다 그러면 단기간 여기에서는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7,000원, 이 121선이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요게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지금 차트가 작년 5월 달 이후로 계속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차트가 지금 121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는지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면서 또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3월 달에 조금 더 전략을 용이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3월 달까지는 관망하시면서 홀딩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고, 만약에 좀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구조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정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문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산 퓨얼셀입니다. 62,800원, 비중은 27%입니다. 주식 시작한 지 20일 정도 됐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걱정이라고. 네. 정말 주린이 분이신 것 같네요. 네, 이제 시작한 지가. 네.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대형주를 이제 선택하신 부분이 결국 좀 안전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고 또 우량주기 때문에 뭐 중장기에서 좀 더 효율적인 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매우 잘한 뭐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제 중소형주보다 중대형주를 투자한 그런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좀 더 결과물이 좋았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시작한 지 20일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결과를 좀 내오기에는 아직 조금 시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최근 두산 퓨어셀 같은 부분도 결국 2차 전지라든지 결국 이쪽 좀 그린 뉴딜 섹터 자체가 최근에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월봉 흐름에서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작년 4월 달부터 한번 크게 조정 없이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도 계속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고 박스권을 거치고 나서 재차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그 강력하게 또 한 번 이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죠. 근데 결국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려면 작년 이제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 정도의 3개월 정도의 또 조정을 거치고 나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간 안에 좀 올라간다는 보장을 좀 못 해드리긴 하시지만 결국 조금 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투자하신다 그러시면 충분히 지금 전고점 이상으로 6만 원으로 이상 65,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의 실적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두산 퓨얼스 같은 경우는 결국 두산에서 핵심적으로 또 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뭐 두산 인프로커라든지 또 두산 솔루스라든지 일본 두산 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회사들을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두산 퓨얼스는 아직 또 종목을 갖고 있는 아직 핵심 기업이 될 회사이다 보니까 이 회사는 아직 알짜배기라서 아직 놓지 않는, 그러니까 두산그룹주 안에서도 조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좀 우량한 중장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좀 단기간 안에 좀 성과를 보기에는 지금 어쩌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는 조금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단기간 안에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한 3개월 정도 텀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중장기 투자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구조정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종목 선택은 그래도 잘 하신 거네요. 네, 이 종목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그런 모멘텀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여력이 있다. 선택은 좀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종목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네, 투플러스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범선생님, M플러스입니다. 17,000원, 비중은 20%인데 손실률이 이분도 10%가 넘으셨네요. 13% 정도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또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M플러스도 결국 이제 코스닥 기업인데다가 코스닥 안에서도 2차 전지, 장비, 장비 쪽 섹터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국 2차 전지, 2차 전지 자동차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우리 앵커님? 예? 2차 전지 자동차. 2차 전지 자동차요? 네. 뭐 유명한 회사가 뭐가 있죠?
미국에. 미국에요. 네. 네. 제가 언급해도 돼요? 네, 영업해도 네, 되죠. 대신 언급해 주세요. 아, 네, 예. 테슬라. 네. 네. 테슬라라는 기업인데 테슬라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애플러스 가기 전에 테슬라부터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최근 일단 작년 10월 달에 이제 400불을 했던 회사가요. 결국 이제 올해 1월 달에 900불까지 좀 올라갔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얼마 하고 있어요? 780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핵심이라는 그런 테슬라 자동차가 결국 주가가 조금씩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뭐 행보하고 있다. 이런 모멘텀이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야,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2차 전지 배터리가 엄청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모멘텀을 받았던 게 작년과 올해 초까지였는데 지금 테슬라 주춤하고 있고, 또 누구예요? LG화학 주춤하고 있고, 삼성 SDI 주춤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엠플러스 같은 회사는 뭐예요? 결국 이제 대형 회사들의 부품을 납품하거나 그 회사들에게 장비를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인데 예. 결국 그 주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조금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그럼 엠플러스도 결국 테마 자체적으로는 지금 우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기업이 실적이 좀 바탕이 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최대 실적이 나왔네요. 결국 재작년에 1,000억 매출액이 작년에 1,500을 달성하면서 매출이 50%가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때도 최대 영업이익 때가 지금 5년 이후로 최고의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PS 기준을 본다 했을 때도 약 한 30배 정도, 퍼가 한 30배 정도의 흐름인데, 결국 이거는 좀 박스권 지금 테마성이 좀 실적 좋은데 테마가 안 오고 있다. 이걸 좀 보시라고. 그럼 중장기 종목으로서는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은 흐름인데, 월봉 흐름에서 만약에 1,400원이 깨진 흐름, 오히려 이 종목은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좀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업종들이 결국 다시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친환경이고 오는 흐름인데 테마가 쉬어가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히려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 지금 13,000원 부근, 13,000원 부근이 이제 10월선 부근에서 강력 지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딱히 지금 지지 라인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보시고 그 구간대가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신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업종들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2만 원 이상으로도 목표가를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 실적도 바탕이 되고 아직은 크게 고평가 느낌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차 전지가 떠오르는 날까지 일단은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 저는 테슬라를 언급하고 싶지가 않았던 게, 네. 저는 그 차트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제가 네. 그 정도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네. 그런 적이 있어서요. 네. 네. 근데 네. 많이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기다렸어야 되는 작년에 거죠? 한번 예. 피크 찍고 나서 또 한 2,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연말에 11월, 12월 달, 1월 달에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테슬라로 또 속 타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신 테슬라를 언급해 주셔서요. 네. 어쨌든 이것처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네. 지금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근데 그때 욕심내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업종들도 좋은 기업은 좋은 건 알지만 추가 매수 라인을 제가 좀 넉넉하게 잡아드렸어요. 그 이유는 충분히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를 감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거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 조금만 떨어져도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주식을 하신다 그러시면 지금 시장이 되게 빨리 좀 기력이 소모가 되실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 크게 올라갈 건데, 그러면 조금 더 지금 반도체 실적 좋아질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시면 조금 더 분산 투자,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시고 적립식 펀드 들듯이 기간을 두셔가지고 그렇게 조금 여유를 두시고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번에 이제 크게 베팅이 들어가서 단기간 안에 성과를 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지루하시고 좀 힘드신 구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은 오히려 이런 좀 긴 안목을 보고 가셔야 좀 더
기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과도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제 자신한테도 늘 이야기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조급해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네, 조금 조급하면 안 기다릴 되죠. 줄 알고 미래 네. 성장성을 더 봤어야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상향을 할 만한 그런 종목을 미리 선취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언급을 했지만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 다룰 것이 바로 이런 보안주 를 주목하라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했습니다. 조급하다고 따라 올라가지 마시고요. 비트코인 다음 전자결제가 올랐으니 이제 그 다음 오를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보안주다. 그럼 이 안에서 뭘 또 봐야 할지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9시 30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 종목 구출 바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을 볼까 했더니요. 넷마블을 올려주셨네요. NC소프트가 비싸서 넷마블을 산 주린이라고 하십니다. 14만 3,177원에 들어가셨고요. 40% 들고 있는데 너무 떨어져서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네, 뭐 도와달라고 14만 하시네요. 원? 네, 14만 14만 3,177원인데 14만 원 선이시네요. 네, 뭐 아직은 뭐 크게 물론 이제 비중이 크시다 보이시니까 그래서 최근 그런 변동성이 것 좀 같아요. 힘드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잘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NC소프트 뭐 6%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최근에 NC소프트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게임주에서 대장 이력을 했던 그런 종목이 오늘 순식간에 뭐 6%, 6.6%의 급락이 나오면서 차트가 싹 무너지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 지금 게임주 업종 그러니까 뭐 크게 악재가 있어서 좀 떨어졌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게임 업종들과 그리고 이제 지수의 하락 그게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꺾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게임주에서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업종들은 그나마 좀 난 것 같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결국 실적을 본다 그러면 넷마블도 이제 작년에 뭐 리니지라는 그런 게임을 통해서 또 많이 또 실적을 좀 올린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예, 그쵸. 지금 5천억대 영업이익을 했던 2017년도에서 2,400원 줄어들었죠. 2,000원까지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작년보다 무려 30% 영업이익대가 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넷마블의 이제 주가를 흐름을 본다 그러면 요게 좀 의심스럽단 말이죠. 여기에 왜 9월 달에 7월 달, 8월 달에 뭘로 올라갔느냐. 요걸 이제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이제 BTS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해가지고 넷마블이 그때 가서 좀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갈 때 올라간 게 아니고 이때 BTS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해가지고 넷마블이 그때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차트가 게임주 테마로 올라간 게 아니고 다른 테마로 올라갔다가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럼 아직 게임 테마에서 아직 두각을 나타나지 않은 자리에서는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이 물론 작년 대비는 좀 크게 올라간 부분이긴 하나 지금 NC소프트 같은 흐름을 본다 했을 때는 한번 볼게요. NC소프트 NC소프트 예, 이거를 기업을 본다 그러면 NC소프트가 왜 지금 두각을 냈냐면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똑같은 게임 회사인데 NC소프트는 지금 매출도 아예 압도적으로 좀 커졌고 영업이익 때도 가장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서는 지금 최대 매출이 나온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17년도에 5천억 영업이익을 설정을 했는데 지금 2020년대에는 2천억대 아직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최대 매출 그런 임팩트는 없어서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흐름인 것 같고 게임주 안에서 대장 종목이 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 투자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저점 라인대를 좀 지켜주는 흐름을 보는데
이 종목은 전저점이 지금 이탈되지만 않는다 그러면요. 계속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전고점 라인 때 15만 원대에서 비중을 지금 40% 정도 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줄여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져요. 이게 결국 이제 다른 테마 엮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예. 결국 게임주 안에서는 1등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또 펄어비스라든지 다른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게임주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게임주 안에서 선택이 약간 후순위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좀 단기 반등 나와서 목표가 15만 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홀딩 하셔가지고 15만 원 부근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15만 원 선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뭐 종목 교체를 하든 네. 기준 축소를 하든 선택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이걸 중장기보다는 그렇게 봐야 될 것 조금 같고 짧게, 예. 이게 만약 전저점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구조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같은 게임 관련주인데 W게임즈입니다. 77,000원이고 지금 비중은 안 보내주셨는데 손실률이요 마이너스 25%라고 하세요. 결국은 게임 관련주에서 대장주를 선택하는 게 더 지금 흐름에선 좋다라는 의견이신데 네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예. 이게 일반 W게임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퍼즐 게임들 이런 게 좀 강한 흐름이에요. 우리 이렇게 뭐 때리고 뭐 이런 게임보다는 RPG 이런 NC라든지 예. 넷마블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퍼즐 게임에서 좀 강조 있는 흐름인데 일단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네요. 그래서 결국 5천억대에서 지금 6천억대까지 매출이 올라갔고 그러면 이거는 게임주 안에서도 이제 실적이 크게 올라가는 회사고 이제 코스피 종목인데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가총액도 1조 부근 충분히 좀 약간 실적으로 온다고 했을 때는 좀 저평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EPS가 지금 6,000원인데 예. 그 우리 주가가 지금 비싸다 싸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걸 평가를 하냐면 퍼로 이제 우리가 산정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주가 수익 비율로 해서. 근데 이제 지금 EPS가 6천이 나오는데 지금 주가는 6만 원. 그럼 퍼가 12만이라는 거죠. 그럼 최근 철강주라든지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기업과 동일한 퍼예요. 그러면 예. 실적 대비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가치주로 했을 때도 저평가인 거고 결국 이제 실적이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조금 고점에서 잡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종목은 강력 홀딩. 강력 홀딩 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 박스 구간을 거치고 나서 20년도에 코로나 테마로 한 번 정도 딱 뚫었는데 이게 그냥 지금 예전 이건 18년도에 7만 원 찍었던 거를 지금 뭐 8만 원짜리라며 거의 뭐 10% 20%밖에 못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 주가 지금 다시 원상복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매우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히려 6만 원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셔도 충분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6만 원이 좀 깨진다 그러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높이셔가지고 평단가 좀 낮춰놓으신 다음에 올해 상반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좀 목표가를 8만 원 이상으로 보고 가셔도 충분한 가치주로서 성장주로서 좀 메리트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강력 홀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종목을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셨고 나름 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잘 고르신 거네요. 잘 고르는데 테마가 안 왔을 뿐인 것 같아요. 예, 테마만.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네. 결국은 모멘텀이 따라 올라오겠네요. 네, 이제 뭐 실적은 결국 또 평가를 언제 받느냐가 중요한데 결국 받긴 받습니다. 제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시간대가 거의 뭐 대문만한 기업들은 다 오니까요. 그때까지 조금 더 홀딩해 보시길 바래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닥에 있네요. RF텍인데요. 1,050원이고 비중은 30%신데 이분은요. 이 종목에서 수익을 보고 나서 다시 재진입을 하셨대요. 근데 그 후에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네. 이런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요. 수익을 네. 보고 일단은 나왔는데 다시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 꼭 떨어지더라고요. 네, 뭐 그런 네. 부분이 제 기분 탓일까요? 네, 그러니까 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잘 아니까 이 네. 종목에 대해서 대부분
결국 이제 투자자분들이 아는 종목을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제 저점에 샀다 고점에서 파시고 이거를 아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자주 반복하시는데 예. 일단 지금 평단가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조금 있으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RF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5G 업종으로 해가지고 좀 강하게 좀 올라간 흐름이 있는데 최근 이제 코스닥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 부각을 받았던 그런 5G 업종들은 올해 새해 들어와서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5G 업종들을 물론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투자의 가능성도 많은 그런 어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긴 한데 많이 좀 소외가 돼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부분도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업종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 5G 안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조금 두각을 맡으면서 뭐 최근에 뭐 엔탈스라든지 이런 뭐 엔텔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부각받지 못했던 뭐 새로운 5G 업종들이 올라가거나 뭐 기가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다른 이제 같은 5G 섹터인데 작년에 크게 부각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RF텍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이라면 제가 조금 걱정을 할 부분인데 뭐 되게 뭐 실력도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고 결국 이제 10,000원 초반대시라는 건 지금 손실률이 5% 미만 그 정도의 흐름이라는 거라서 충분히 한번 테마 분다 그러면 11,000원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결국 이제 5G는 결국 이제 통신사 즉 우리 3사, 대한민국 통신 3사에서 투자가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아니면 그런 투자의 계획성을 좀 더 이제 언론에 대해서 표출할 때 그때 좀 더 부각을 받을 거나 아니면 결국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5G에 투자를 강력하게 한다는 말을 했어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또 이번에도 얼마 지원을 하겠다,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가 조금 쇠어돼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F텍까지 지금 종목 구출을 도와드려 봤고요. 여러분, 저희 지금 시청하시면서 종목 구출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며 코드 스캔할 수 있고요.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시고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가능하세요. 1800-0294번으로 붉은 기둥 입력하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구출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고 와서 저희는 다시 종목 구출 도와드릴게요. 네,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리니님께서 또 올려주셨네요. 핸디소프트입니다. 평단이 많이 높으세요. 6,200원이고요. 비중 또한 높으십니다. 40%인데 너무 힘이 드시다고 평단까지 갈까요 하셨는데 제가 지금 핸디소프트 얼마인지 찾아봤거든요. 3,000원이세요. 네. 예. 핸디소프트가 이게 좀 종목이 좀 많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작년에도 매우 소외가 되고 있고 예. 결국 핸디소프트가 좀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가장 코스닥에서는 실적이에요. 실적만 바탕이 되면 그 소외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핸디소프트 흐름을 본다 그러면 결국 이제 2016년도 이게 핸디소프트 차트입니다. 기업 그 재무제표입니다. 예. 영업이익대가 결국 이제 20억대 나왔던 흐름이 17년도에 1억대, 그리고 18년도에도 적어졌고, 19년도에 적어졌고, 최근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도 물론 흑자가 나온 흐름이 있긴 했지만 결국 이제 20억대 부근까지 아직 올라오지 못한 흐름.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그러면 좀 늘어나줘야 되는데 매출액도 이제 400억, 400억대, 또 300억대, 그리고 올해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다 합치더라도 좀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부증은 아닌 것 같고 계속 박스권 흐름을 좀 걸어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오히려 좀 소형주다 보니까 뭐 기다릴 수는 있겠는데 오히려 한 번 정도 이게 이런 종목들은 좀 비중을 계속 줄여가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이제 코스닥 기업에서 4년 연속 적자
이런 부분이 가장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왜냐하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거나 관리 종목에서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생각보다 가깝게 좀 받아들이는, 그게 코스닥에서는 소형주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순간에 갑자기 1,000원까지 내려가 있고 하는 순간에 또 동종주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장기 투자한다고 될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오히려 이건 비중을 좀 줄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2,700원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이 종목은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물론 손실률이 크긴 하겠지만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좀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700원을 비중 축소 라인을 잡고 가시고 홀딩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봄바람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운 혜연님, 친절하신 범 선생님이라고 달아주셔가지고 눈에 네. 띄더라고요. 네, EID 종목입니다. 오늘 518원에 20% 매수했는데 오늘 들어가셨네요. 등락폭이 너무 심하고 실적 발표가 장 끝나고 나서 그런지 시간에도 빠졌다고 하세요. 이게 내일 반등이 가능할까요?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EID 오늘 들어간 게 잘한 선택이실까요? 일단은 잘한 선택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까 EID가 결국 최근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게 쿠팡 관련주, 그쵸. 그리고 러시아 백신 관련주 해가지고 그 러시아 백신과 유통 관련된 회사들, 뭐 이화전기라든지 뭐 이트론이라든지 EID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테마가 엮이면서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좀 부각이 됐고, 최근 어제 금요일 날 조정을 받고 나서 오늘 좀 갭이 뜬 상태에서 사실 밀려 있긴 하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결국 테마성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 이 종목이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테마가 없을 때는 결국 이제 횡보 라인대가 되게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을 본다 했을 때 실적이 이게 지금 별도 기준입니다. 코스피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코스피 기업은 실적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뭐 관리 종목을 넣거나 이런 흐름은 아니에요. 코스닥 기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실적과는 좀 무관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회사가 성장한다는 뜻은 뭐예요? 별도 회사 자체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그런 성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년 연속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중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 최근 흐름도 물론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 뭐 바이오 테마뿐만 아니라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그리고 코로나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뭐 시즌 떨어진 거 보면 막 거의 10% 가까이 막 그렇게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 테마에서도 엮여가지고, 아니면 쿠팡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테마들이 꺾여가면 가파르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금액대도 물론 시가총액이 작진 않지만 500원대이기 때문에 결국 내일 그리고 이번 주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본저가 이상에서 비중을 확 줄여주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 종목은요. 손실이 엄청 크시네요. 20%가 지금 넘으시대요. 데이터 솔루션이고 8,150원에 들어갔고 비중은 10%입니다. 다행히 비중은 10%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네. 손실률이 너무 크시긴 하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솔루션 결국 우리가 많이 봤던 부분이 인공지능 테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빅데이터 테마,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럼 작년에 왜 떴는가? 그러면 왜 들어가셨는가? 결국 지금 시장에서 이번 정권에서 지금 출범하고 있는 것 중에 그린 뉴딜과 그리고 디지털 뉴딜 안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종목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봤는데, 올해는 지금 불지 않아요. 정책에서도 최근 디지털 뉴딜에서 말하긴 했지만 최근 빅데이터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1월달, 2월달 흐름에서는 아직 소외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6월달 흐름을 봤을 때 아직 3월, 4월, 5월, 6월 그 구간 안에서는 다시 한번 정부에서 발언하면서 충분히 아직 인공지능 빅데이터 테마들이 안 간 기업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또 온라인 방송에서 말할 기업들도 보안주란 말이죠. 보안주도 안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 그 이후에 또 보안주가 만약에 또 움직이거나 다른 또 뭐 인공지능 관련주 움직이면 또 이런 뭐 빅데이터 관련주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소외되어 있다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침의 관점에서는 조금 시기상조긴 하나,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테마가
지금 다시 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홀딩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고요. 그 대신 이제 추가 매수는 조금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 라인대가 121선이 아래가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고 21선, 61선 이 부분이 아예 좀 지지 라인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방이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추가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대신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홀딩하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구조 정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손절 라인을 잡는 거는 큰 의미는 의미가 없겠네요. 없어요. 예, 일단은 지금은 네. 계속해서 그냥 홀딩 네, 관점으로 홀딩. 보시는 네. 게 조금 네. 힘드셔도 힘드셔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차례를 조금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빠르게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방이고요. 모트렉스입니다. 자율주행이라서 샀는데 한 달간 내리고 계시대요. 7,900원. 비중은 15%입니다. 좀 떨어지셨네요. 많이. 네, 자동차 업종들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 그 핵심인 또 자율주행 부품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조금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 테마 코스닥 안에서는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없어요.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라닉스라든지 모트렉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부분인데 결국 조금 시간이 걸릴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이 종목은 들고 계시면 조금 더 좀 받는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자동차 업종들이 좀 원래 1월달, 2월달까지 좀 강한 흐름이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개월 정도 더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홀딩 하시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홀딩하세요. 다음 구조 정도 끝났나요? 네, 구조 정보는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시간이 아쉽지만. 너무 빠르죠. 네. 예. 오늘은 안타깝게도 모트렉스까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온 건 좀 홀딩해라. 인내가 필요하지만 조금만 홀딩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종목 선택이라는 건 늘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식 범 선생님이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지금 흐름에서 한 번 더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보안주 관련 종목을 언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9시 30분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포털 사이트에 붉은 기둥 검색하시면 이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페이지 보이시죠?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주식 범 선생이 나오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 있으십니다. 오늘 9시 30분에 꼭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면서 보안주 관련돼서 내가 어떤 종목을 볼 수 있는지 함께 또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저희는 또 어느새 또 방송 시간이 다 끝났네요. 오늘 다 못 봐드렸지만요. 내일 저희 또 8시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많은 종목 빠르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고요.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지만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